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며칠 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8기법 프로그램 AD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3강째 소개해드립니다. 기법은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의 새로운 활용 방식으로 코드 생성과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8기법의 정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기법의 정의는 프로그램 지원 언어 모델의 약자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LLM을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LLM 사용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혁신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LLM의 언어 이해 능력과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기법과 일반적인 LLM 사용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8방법에서는 질문을 LLM에 하면 바로 텍스트로 답변을 받습니다. 반면 8기법에서는 질문을 입력받은 LLM이 챗봇이 코드를 생성해서 이 코드를 실행한 후에 결과를 해석하여 최종 답변을 제공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8은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LLM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질문을 LLM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텍스트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제로샷으로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1초에서 5초 정도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검색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10초 내지 30초 가량을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클로드 3 소넷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은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클로드 3는 처음부터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은 빙글빙글 도는 표시가 되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듯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답을 일찍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고 결론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내가 들어가서 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느냐 하는 믿음이 간 것은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근데 이 8기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 추론을 하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8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8기법의 특징은 중간 단계에서 코드 기반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계별로 생각합시다라는 연쇄 사고 기법이 있었죠. 그렇게 적용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8기법에서는 코드 생성을 통해서 중간 과정에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코드 실행을 통해서 값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는 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8기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나 창의적인 글쓰기 부분에서는 8기법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고서 작성이나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분야는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8기법에서는 주관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코딩을 실행을 해서 논리적이고 정확한 부분의 답변을 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에서는 맥락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앞에 기성전결에 대한 맥락을 기억해야 되고 문화적이거나 감정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는 정확한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형화된 코드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 8기법이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글쓰기나 보고서 작성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적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8기법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 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보고서 작성이나 창의적인 글쓰기에 적절치 않은 이유입니다. 팔 기법의 적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팔 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는 LLM의 능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내용을 코드를 실행하고 프로그래밍 능력을 더해서 활용 범위를 높이는 거죠. 둘째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이 됩니다. 코드 실행을 통해서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 팔 기법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분해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팔 기법의 적용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팔 기법의 활용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재무 분석 및 계산, 복잡한 재무 모델링과 계산의 팔 기법을 활용을 하면은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과학적인 데이터 처리 분야입니다. 대량의 과학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는 팔 기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알고리즘 설계 및 최적화, 팔 기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교육용 문제 해결입니다. 학습자들에게 단계별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데 팔 기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 기법의 프롬프트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문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접근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코드 생성 및 실행 지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이런 작성 가이드를 따라야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우면 여러분이 사용하시기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적용하라는 기법의 예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팔 기법을 쉽게 적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평소처럼 그냥 일반 그 텍스트로 질문하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팔 기법을 적용하여 설명해 주세요라고 덧붙입니다. 쉽죠? 이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매일 5,000원씩 저축하면 연말에 얼마나 모이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팔 기법을 적용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중간에 여러분이 별도로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질문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기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계산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가이드입니다. 근데 법을 적용할 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활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코드 실행 환경의 필요성,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코드 실행 환경을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마련해 놓으셔야 되죠.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깔아 환경을 구축해 놓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증가하고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 코드가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유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 기법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은 LLM의 능력도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용하는 것도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LLM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서 팔 기법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보조 프로그래밍 도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팔 기법은 향후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강력한 AI 보조 도구로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결과를 이 기법을 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팔 기법을 적용해서 알려주세요. 이 기법을 적용한 예시를 GPT-4 옴니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GPT-4 옴니에서 조금 복잡한 걸 했어요. 인트리깅의 총 글자 수가 몇 개입니까 하는 거는 GPT-4 옴니
LLM 챗봇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는 오류가 났던 경우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LLM의 능력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안 나요. 정답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Korean Idol Lady is Working이라는 문장을 주고 이 문장 속의 글자 수가 몇 개냐를 제가 알려달라 그랬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서 답해 주세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역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Let's think step by step보다는 차근차근이라는 부분이 더 들어감으로써 정확도가 최대한으로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연쇄사고 기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준다는 프롬프트를 적용을 해서 GPT-4 옴니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계산을 했는데 24개, 공백까지 포함해서 28개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3자예요, 문자가. 그런데 Korea Idol Lady is Working이라는 문장에서 간단하게 파일 프롬프트 기법으로 답변해 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일 기법만 적용을 하라고 하면 얘가 앞에서는 코드로 계산하는 과정이 없었었죠. 연쇄사고 기법에서는. 그런데 파일 기법을 적용하라는 그 간단한 한 문구만 입력을 했는데 LLM4C GPT-4 옴니가 파이썬을 가동해서 프로그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위 코드를 실행하면 문장의 문자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쭉 계산을 해서 23자 정답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를 할 때 파일 기법을 적용해 주세요라고만 입력을 함으로써 정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적용 분야에서 재무 계산이나 과학적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설계, 교육용 학습자의 문제 해결, 파일 기법을 적용하면은 학생들, 자녀들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에 아주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기법을 복잡하게 적용하고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 기법을 적용해서 설명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문자 하나로만 입력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나 추론 문제에서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 좋은 기법으로 4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